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이기온 교수님, 국가경제연구원의 정효청 원장님, 지역문화연구소의 송은미 대표님, 리얼랩 도시건축의 신프림 실장님, 로컬여행연구소 제미아의 송미 대표님,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님, 강원연구원 강원도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조영일 연구원님,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포용발전연구실 이재현 부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어진 수석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토론을 하면 그런데 굉장히 가장으로서 토론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분들이 이제 오늘 토론에 참석을 해주셨고, 토론 시간은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악역은 자르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서 자르는 일만 해주면 됐었는데, 오늘은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가 뭐가 붙었냐면 재미있는 토크 콘서트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재미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앞에 이 이야기는 재미있는이 붙어야 될 정도로, 그게 재미없는 토크 콘서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수학 속의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얘기를 꺼내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만수 교수님은 그 본캐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본캐하고 국회가 이제 좀 있으면 곧 바뀔 그런 분명이고,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저를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유효 기간은 11월 30일로 끝났습니다. 두 번을 이제 제가 그 본위원을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참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그 수도권 인구가 반을 넘어가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은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이제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리고 제 본캐는 원래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것도 이제 통계학을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어려운 이론 통계학을 공부해서 데이터 과학 융합 스쿨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연구실에 맨 위층에 뭐가 있었냐,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었습니다. UC 버클리입니다.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그 일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사는 집 6층에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던 성경윤 교수라는 사람이 살았던 인연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의 보직을 맡으면서도 이거 위원회 일이 너무 바빠서 많이 빠져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역할까지 다시 해주다가, 당신이 통계학을 하시니까 우리 균형발전 사업에 있는 통계 분석을 조금 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에 꼬여서 넘어가서 친환경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같이 하다가 마을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마을에 빠져서 화천, 양구, 인제가 제가 주로 활동하던 무대이고, 오늘 주제였던 우리 마을 만들기라는 일들을, 마을의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조직을 만드는 일이 제 평생 하는 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누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앉아 있는데 한 분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저랑 평생을 거의 같이 하면서 같은 일을 하시는,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신 이제 장효천 원장님은 제가 평가 자문단으로 2005년부터 바로 작년까지, 작년 12월 31일까지 국가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할 때 항상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역의 그 중에서도 우리 시, 군구 사업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 평가해 주시고 현장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소은미 대표님, 지역문화연구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심수리 실장님, 아까 해방촌 얘기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50년대 후반입니다. 50년대 후반에 저희 이모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천막집에 살고 계셨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송미 대표님, 그리고 관광교육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박정환 센터장님은
저하고도 같이 꽤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 저한테 사회 혁신이 실제 우리 춘천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완전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조영희 연구원님,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셨을 것이고요. 이대현 연구원님, 그 연구원께서는 저하고는 이제 이게 균형의 벽화가 크게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지도를 가지고서 GIS 가지직 인포메이션들로 그래서 많은 연구를 같이 하면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항상 제일 여기 지금 넥타이 한 사람이 유일한 항상 저렇게 시리어스하게 가 보시니까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철 원장님 얘기를 좀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의 장현철 원장입니다. 방금 이기훈 단장님께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주 활동 무대는 서울이 아니라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들을 다니면서 뭐 연구도 하고요, 또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농식품부에서 이제 활동이 많은데요. 이제 농촌협약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지금 TF팀에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요 근래에도 계속 그 농촌협약 때문에 상당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촌의 핵심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더군다나 이 마을 배경이 마을인데다가 또 테마는 보니까 커뮤니티 매핑, 뭐 아카이빙, 그 다음에 뭐 지역의 뭐 어떤 정체성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커뮤니티 매핑과 이 커뮤니티 아카이빙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한 2011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문체부에서 지역 공예마을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인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소재하고 있는 마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공예마을로 좀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레지던시라든지 또는 뭐 공예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매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마을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당시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뭐 아카이빙이나 뭐 이런 그 커뮤니티 매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인들이 하다 보니까 신선했는데 요 근래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뉴딜 사업이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그 사업 지구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농촌에도 농촌협약에도 이제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뭐 필수적인 어떤 하나의 그 사업 아이템으로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각각 다른 형태로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이만수 교수님 같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DB를 구축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좀 무질서해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뭔가 이 커뮤니티 매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표준적인 어떤 방법들이 좀 나와서 교육도 되고 좀 보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신뢰성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정책을 다루고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부정확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왜곡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커뮤니티 맵이 업데이트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그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임혜순 대표님께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뭐 가장 공감되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사업 계획도 아니고 사업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는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 바로 이 주민들, 그러니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체가 될 주민을
어떻게 양성하고 이들을 조직화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마을을 앞으로 갖고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마을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커뮤니티라든지 마을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실제 저희 주체를 보면은 행정 리 단위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전통에 가졌던 저희가 자연부락이라든지 뭐 동지역에도 도시지역에도 동지역에도 똑같이 마을 단위가 있긴 한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통반 내지는 뭐 리 단위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을에 대한 그런 정의도 좀 내려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그 속초시 사례에도 나왔지만 아카이빙 같은 지역의 정체성을 뿌리를 찾아서 이 마을의 흔적을 찾고 그거를 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넘어선 그런 실질적인 커뮤니티나 마을의 개념으로 접근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그 주민 추진 체계, 거버넌스들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 원장님이 그 정선을 비롯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누비시던 분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의 일반화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연주에 경험을 좀 나눠주세요. 경험을. 네, 한두 가지만 겪으셨던 일 직접. 2004년도에 제가 지역 정체성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군포시였었는데 이제 어떤 마을이 아니라 이거 지자체 차원에서 당시에 지역 정체성 연구가 굉장히 좀 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장기 발전 계획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뭐 어떤 그 정체성을 만드는데 뭐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역사와 인물, 장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본관인 거잖아요. 이름이 뭐냐? 그럼 어디 저는 장씨인데 어디 장씨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물, 장소 아까 속초 사례도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전에는 그런 것들도 별로 연구들도 없었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무작정 그 마을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설화도 수집했었고 그다음에 사진 있는 대로 다 찍었었고 소위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속초 사례는 주민들이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부럽다. 문화재단이 또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뢰성도 가고 좀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그맣게 소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 결과물을 소책자로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동화 작가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동화식으로 꾸몄어요. 그래서 뭐 인물 이야기, 장소 이야기, 뭐 음식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꾸며서 초등학교에다가 뭐 한 1000부 정도를 그때 찍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 뒤로 한 5만 부 정도를 찍어서 군포시 전 지역뿐만 아니라 뭐 안양, 의왕이라든지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도 좀 보냈고 학습 교재를 채택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저 속초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것도 미디어로 또 가니까 이거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진짜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재밌었어요? 조금 나아졌죠? 예, 이제 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양구 이제 5mm를 한번 이제 갔었는데 거기 이제 사진 작가분이 이제 그냥 내려오셨어요. 무작정 내려오셔서 거기 학교 폐교에다가 이제 방 하나 이제 작업실로 만들고 동네 분들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다 모아다가 그걸 인화해가지고서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뻥 하고 이거 참 마을 역사가 여기 그대로 다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자주 다니는 이제 인제에 있는 그 황태 마을입니다. 용대 삼리 황태 가서 야 너희도 이런 거 좀 만들면 안 되겠어? 거기서 사진 좀 다 내놔봐.
마을을 통통 털어서 사진 한 장이 딱 나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 우리가 황태 작업하고 뭐 이러는 거 사진은 요즘 와서 찍은 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옛날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 때여서 카메라가 있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그 다음에 누가 한가하게 그 겨울에 냇물 그 영화죠. 영화에 거기서 명태를 심는 걸 갖다가 누가 찍고 앉아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게 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딱 한 장 있는 게 지금 현재 혹시 용대 삼리 그 황태 체험 전시관이라는 데 가보시면 딱 한 장 있어요. 뭐냐면 그 냇물에서 우리 명태 이제 씻는 작업을 하는 그 영화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겨울에 그 고무장 장화 신고 들어가서 이제 씻는 거 얼죠 몸이다. 얼어진 그런 기록들을 막 모으려고 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어서 저 지역 문화 연구소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다는 그 스틱을 꼭 붙이겠어요. 재미있는 경험의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 대표님. 예.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 저는 현재 지역에서 기획을 하고요, 실행도 하고 그걸 공유를 하고 다시 이제 재구성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는 내가 사는 곳이라고 하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현재 지역이라고 하면은 마을이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 사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거기에는 세계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계 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에 두 곳이면은 이 매핑을 가지고 문화재를 알고 또 하나는 거기에 미니 게임을 추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커뮤니티 매핑에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이 먼저 되고 참여가 되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역량 강화가 되고 이런 순서는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거가 지역의 문화재도 이런 매핑을 통해서 교육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그게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통도사라는 곳은 양산에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인데요. 커뮤니티 매핑이 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문화적인, 그러니까 작은 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빅게임 통도사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개발자들은 물론 따로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는 지역의 문화해설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애기 스님들이 계시는데요. 그걸 직접 통도사를 돌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게임을 풀어가고 그거에 대한 문화적 이야기들을 직접 해주시는데 그거가 이제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보태서 이런 커뮤니티 매핑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어떤 교육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가능성이고 그거를 두 곳에서 지금 제가 가본 두 곳에서는 영주에 부석사 가을의 부석사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올해 이제 내년도에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활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교육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을 이러면 목포에 있는 괜찮아 마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괜찮아 마을은요, 지역의 청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청년들이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있었고요. 그 공간이 이제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빈집을 지도를 만들었어요. 커뮤니티 매핑으로 지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티는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재미있게 노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 친구들은 이제 해양수산부에 있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이제 우리 지원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걸 지역에 환원하겠어 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청년들이 만들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구 소멸 지역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금 마을 만들기 하면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지역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당연히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할 거니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갭이어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지쳤어요. 나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소비자로 들어옵니다. 이곳에 괜찮아 마을에 소비자로 들어와서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 보면 우리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그걸 만들어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친구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오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마인드를 분명히 함께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집이나 공동체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 가능성은 언제나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직접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지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 우리 그 지역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남도에는 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섬 발전 지원센터가 있고요. 신안군 하면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4개일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상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은 미술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5곳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안에가 있는데 신안군은 인구가 사실은 38,000 이 정도 제가 정확한 통계를 적어놨는데 자료가 떨어졌어요. 네, 바닥이. 그래서 섬에서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섬 발전 지원센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섬진흥원이라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목포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섬 발전에 대해서 섬 지역의 섬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안군에서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이 20곳의 섬에 미술관을 만들자예요. 20곳의 섬에 미술관을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번에 다녀오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분장미술관인데 거기는 70년대에 새마을운동으로 시작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다른 곳은 도로를 아니면 이렇게 마을 주거를 이런 걸 했었는데 그 마을은 마을회관을 만들었어요. 그 마을회관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사람들이 직접 지었대요. 5인 1조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마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을회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았고 그게 이제 계속 방치돼 있다가 이제 빈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만든 거고 지역에 이제 작가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을 먼저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섬이다 보면은 나이가 많으시죠. 젊으신 분들은 70대는 젊으신 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지할래?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지역의 문화관광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래,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섬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일 거예요. 섬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를 지금 해서 그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지역 안에서, 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안 같은 경우에는 목포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어떤 유입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광역권의 연결, 광역권의 협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이 있어요. 거기에 8,500개의 마을이 있는데 8,500개의 마을의 이야기들은 8,500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기빚이에요. 공부하고, 마을을 공부하고, 지역을 공부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각에 맞는 마을의 빛깔을 찾자. 그래서 공기빚인데요. 그거가 지금 이제 마을 지원센터가 201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에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행복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중간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강원도하고 아마 전라남도는 여건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적 여건들이. 그래서 지역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홍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런 마을, 특히나 8,500개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거기에 저는 그런 정보를 지역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는 나비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멀리 못 오는 경우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정책 자료들, 또 우수 사례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신 선생님들의 말씀들 듣고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럼 그 사례들을 그 부분에 적용을 시키고 다시 해보고, 다시 아니면은 재구성하고 하는 역할들을 저는 나비스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아마 우리처럼 나비스의 지금 정책 자료라든지 우수 사례 자료들은 중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토크 콘서트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까 해요. 그 빅게임 통도사는 지금 얼마나 많이 틀리셨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그곳에 오셔야 돼요. 네, 오시면 거기에 이제 앱을 깔아요. 앱을 깔아두면 그분들이 실은 사찰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요, 연세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종이지도랑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앱을 깔게 되면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거기를 이동을 하면 그 위치에 섰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비운전이다. 그럼 비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퀴즈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퀴즈를 풀면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이 이제 몇 개 정도를 하면 통도사에게 주는 어떤 기념 선물 이런 것들을 주는데요. 실제 그거가 아마 내년도에 양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개발은 오래됐습니다. 개발은 오래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욕심으로는 실제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개발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거를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범위들은 어디까지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 대표님께서 그 나비스를 정말 열렬히 애호하고 많이 애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이 마을 아카이브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가 아카이브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양산 통도사 게임을 만들 때 애기 스님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태마을 바로 앞에는 이제 백담마을입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마을 리더 교육 등장을 하는데, 항상 만해 마을이 있거든요. 만해 마을은 바로 또 이제 말 그대로 백담사에서 이제 관리, 그때는 이제 백담사에서 관리, 지금은 이제 동대학교 관리하지만, 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소위 타미들, 애기 스님들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저분이 하면서 저한테 다 인사를 꾸박꾸박 그 삼촌 하면서 이제 저한테 다 인사를 하고 이제 또 씻으러 가고 그러는 거 이제 왜 쟤들이 왜 저러나 했었는데 지금 와서 거울을 보니까 비로소 제 얼굴이 잘 보였다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제가 이제 통도사를 갔을 때 그 앱을 스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는 그분들이 계셔서 훨씬 더 그 문화적이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당하신 스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타입을 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스님들이 직접 오셔서 문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통도사는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은 산사로 세계문화유산이 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곳 중에 두 개가 지금 커뮤니티 매핑처럼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게임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훨씬 스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게임을 진행할 때 지역에 대한 애정까지도, 문화재에 대한 사랑까지도 이렇게 전달력이 높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뭐 저의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천사계의 섬 중에는 뭐 구들장군이라는 농업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게 청산도였죠. 청산도를 비롯해서 뭐 섬으로 치면 뭐 여러, 게다가 제가 신안군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이제 우리 대중교통을 완전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고 이제는 목포까지 가는 광역교통조차도 그 안에 하나씩 포함이 되고 뱃길도 이제 완전 교통제로 하고 있다는 걸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미술관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개 섬에 각각의 다른 꽃을 심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섬이 되는 거죠. 각각의 꽃들에 성공하는 꽃. 그래서 이제 신앙문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섬이 생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전할 때도 주제를 하나쯤은 같이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20개의 미술관이라고 하면 20개의 어떤 번역을 나누더라도 똑같은 주제로 동시에 그게 이루어져서 한다라면 정말 멋진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빨소조 파남보 이런 것처럼 무지개로 어떤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고 또 지역의 작은 유휴 공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어르신들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들 아니면 읍단이라든지 거기에 학교단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면 신안군만의 어떤 매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촌 이야기 넘어볼까요? 잠깐만 제 시계를 좀 해줘. 네, 가지고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방촌 마을기록단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소문에도 있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소속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랑 같이 해방촌 마을기록단으로 활동하는 분들 100%가 사실 다 여러 가지 소속을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주민들이 하는 마을 기록을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본캐라고 하는 일벌이 수단, 돈벌이 수단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치 이제 주민들로 치면 토요일, 일요일에 종교 활동하는 정도의 어떤 무게감으로 마을을 활동하는 그런 부캐를 해방촌 마을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지금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해방촌이 도시등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제한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6개월의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자생적인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마을 기록을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마을 기록
뭐 마을기록단 이런 이름들이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주민분들도 생소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모든 도시재생 센터에서 처음 해야 되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로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지역의 이야기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례에 저희가 이제 종종 교육을 하는 당사자로 이제 참여를 하곤 합니다. 즐거운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 이 활동이 5, 6년을 지나면서 그 현장을 가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이 현장 이번에는 저희가 교육으로 초대가 돼서 왔지만 그 다음은 내년에 과연 이 현장에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스스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가 사실은 이 마을기록단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그 구조에 사실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은 센터라던가 중간지원 조직이라던가 지자체에서 기록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 기록 도구들이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영상 기록 혹은 사진 기록, 그리고 인터뷰 기록 중심으로, 구술 기록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번은 하지만 이게 이어지기에는 어떤 자기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재미나 어떤 의미들을 찾는 부분에서 일회성 이상의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이어지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 저희가 시작할 때 저희도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기도 했어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마을 기록을 좀 더 다양한 도구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서 우리마을 탐구 생활이라는 마을 기록 키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간단하지만 결과물들을 봤을 때 저희가 좀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록 키트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지역 현장에 많이 보급하면서 마을 기록의 정말 진정한 주체로 주민들이 계속 이 활동의 재미와 의미를 계속 찾아갈 수 있게끔 돕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제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 느끼고 계시나요? 저희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재미와 의미라는 게 이 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새로운 마을 기록 도구들을 사실 접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학습형 마을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을 기록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면 이거 해볼 만한데, 이거 계속 해도 되겠는데, 재밌겠는데 같은 그런 공감대들이 스스로 생기면 사실은 외부적인 지원이 없어도 우리끼리 이것들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궁리들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들이 사실 한두씩 생겨나게 돼서 저희가 이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사실 요즘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가 있지 않은 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재미있으니까 하는 일이고, 사실 풍경보다 재미있는 일이 마을 만들기입니다. 그제 한번 저 앞에 옆에서 제가 시계를 한번 갖다 놓고 보면서 송미 대표님도 또 말씀도 들어볼게요. 관광부에부터 여기까지 쭉 옆에 네, 저는 여기 오신 분들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시고 경험들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지금 2016년도부터 문체부 사업인 지역 정말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정말 몇 개의 회사, 6개의 회사를 구성원들부터 그리고 법인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다음에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그것들을 다시 개발해내고 판매하고 계속적인 그 과정을 하는 5년간의 과정을 계속 같이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관광에 대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강원도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학교에 있다가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도입니다. 관광 도래라는 사업입니다. 도래라는 사업은 관광 비즈니스와 그리고 투어리즘
플러스 지역의 공동체가 합쳐진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역 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점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고민점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렵지만 그게 지역에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5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아까 그 심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되는 과정까지는 많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년도에 느끼는 그 사람들의 받아들인 느낌과 실제로 그게 어떤 가치나 그리고 그게 수익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과정까지 가기까지는 되게 많은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재미를 발견하는 지점들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제가 그 이민수 선생님 대표님의 발표와 그리고 그 앞에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건 지금 저기 있는 제목이 마을 만들기, 마을 아카이빙, 그리고 마을 지도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람 만들기, 사람을 아카이빙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추적해서 지도를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을 아카이빙하고 그 안에서 지역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약간 루틴, 그러니까 패턴화된 것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나비스에서 그게 합쳐진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처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작게 활동하던 저의 어떤 그 루틴이나 발견했던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 발견이 있었구나라는 좀 공부의 시간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에서 제가 건강두레라는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이 사업을 59개 지역에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춘천에 있는 사례가 매우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사전에 사람들과 함께 아주 치밀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카이빙이나 매핑 작업처럼 그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들의 이야기나 경험치들을 묻혀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매핑하고 작업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 이후에 스타트를 하고 나중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서는 무척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지역의 이런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참여할 때 참여자들이 좀 주체적인 자기가 주체자로서 참여하게 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견뎌내야지 그 지역에 사실 주민이라는 게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민이 저는 거주하는 자가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사는 사람이 주체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그때야 드디어 저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주민이 참여자에서 주민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의식이 변화돼서 그 안에서 리더가 되는 과정이 그 아카이빙이 필요한 그 과정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아카이빙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힘, 맨파워를 만들고 각 지역별로 다른 모델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춘천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신 송은 선생님의 지역에서의 형태가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를 알려면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아카이빙이나 도시재생이나 다양한 지금 사업들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 그 예시들에 나왔던 사업들이 모두 다 공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그 지역과 공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지역과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져야 결국은 그것이 진짜 아카이빙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정치적인 사이드나 아니면 실제로 시민이나 그걸 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사이에서 일했던 약간 중간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5년이 지났을 때 느낌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카이빙이라든지 지도를 만들 때 실제로 그것을 같이 함께하는 주민들이 있고 중간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 지원자들이 도시생센터나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순환이 힘들어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그런 중간 지원자들이 결국은 단기적으로 그 일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데이터나 지식이 쌓여 있고 경험치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하는 아카이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공간에 대한 아카이빙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스토리 아카이빙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사실은 경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추적한 아카이빙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만 잘 축적해도 정말 좋은 그 모델링이 되고 그것들을 다양한 지역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 관광부에 기획하시면서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자주 찾는 네. 빵집도 관광부에 네. 근데 자랑 좀 해주시죠. 직접. 아,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춘천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 관광부에 공동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자랑하려면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제가 다 써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께한 사업체가 지금 6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6개가 로컬을 기반으로 한 베이커리와 그다음에 로컬의 그 푸드, 그다음에 로컬의 식당이 있고 그리고 로컬의 기념품이 있고 전부 제가 로컬이라는 이름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런 만들기나 아카이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편적이거나 일상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그 일상적인 부분은 그 지역의 문화를 다루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역성이 담긴 빵집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고 지역을 담은 이야기를 담은 양조장은 무엇인가? 제가 함께한 사업체가 양조장 그리고 빵집 그리고 이제 식당, 기념품, 숙박도 공동체가 6개의 사업체가 합쳐진 공동체였어요. 함께한 사업분들이 한 50여 분 되는데 5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물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해서 꼭 필요한 빵집은 동네 빵집이지만 동네 빵집이지 않은 거가 무엇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것들은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거였어요. 결국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되게 뭐 트렌드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에 오시면 전원길이라는 봉이산이 보이는 정말 동네 마을에 코너스터run이라는 지역 구석에서 주춧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빵집이 있고요. 80겹의 페스츄리 빵을 만들고 정말 서울에 어디 한남동에 가도 뒤지지 않는 정말 좋은 빵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춘천에 작고 딱딱한 쌀로 만드시는 술을 만들기 시작한 호수 양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약간 약사골이라는 그 언덕에 위치해 있고 춘천의 북한강의 물로 담근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과 하나씩 지역을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새 좀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계시고 예술가 사이로라는 팀은 그냥 일반 예술가이셨고 문화 큐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모인 팀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꽤 많은 또 지자체와 혹은 기관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처음에 저를 사무실에 뚜벅뚜벅 검은 옷을 입고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 예술가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 후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어떤 예술가들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약 4년간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좋은 또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이 지역을 만드는데
좋은 하나의 또 모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자랑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삶이란 게 우리 삶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들쑥하는 역할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요렇게까지가 이제 문화부 사업들이 주로 돌아가는 지역이었다면 여기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행안부. 그러니까 행안부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내무부입니다. 내무부. 얼마나 내무부가 그냥 굵직한 조직이었냐면 저희 신한력 사업이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 첫 3년 동안은 이제 소위 그때는 행자부였어요. 행정자치부가 그 일을 주관하면서 사업비가 5월 달에 달렸는데 9월 달에 실적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옵니다. 넉 달 동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 그럼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평가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시 그 행자부는 지금 광화문 청사 시티인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어떻게 뭐 전화를 한다고 그러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전국 228개 그 70개 시군입니다. 70개 시군에 당시까지의 실적 보고서가 다 쌓여 있었습니다. 전화만 하면 얘들은 그렇게 영이 선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이 섭니다. 그래서 그랬던 행안부가 어느 순간인가 마을 기업을 키우기 시작했고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고 사회 혁신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일 텐데요. 조영희 연구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조영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 센터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먼저 참석하게 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을 만들기, 마을 아카이빙과 마을 지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저희 마을 공동체가 어떠한 역할로서 수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현재 마을 공동체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공동체들을 보면은 마을 지도를 이제 공동체 내부에서 직접 그려서 이제 활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그림으로써 마을 내부에 어떠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부족한 자원은 무엇이고 또 마을이 활성화됐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도로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로, 그러니까 마을 지도를 그리고 있는 공동체들이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마을 내에서 마을 지도를 그리게 되면 좀 더 우수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서 좀 어떠한 활동을 해주고 어떠한 자세로 공동체 활동에 임해주면은 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마을 공동체 지원을 하면서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의 사례로 들어보면 좀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좀 마을 내에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을 많이 찾지를 못하십니다.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은 마을에 생활하시는 초기에는 좀 이 문제 좀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부분들도 이제 오랜 시간 생활을 하시면서 좀 많이 적응이 되셨고 그리고 이러한 적응이 되셨다 보니까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불편하다라는 거를 좀 활동가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고 좀 찾아주어야 된다는 좀 문제점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령화가 진행이 됐다 보니까 새로운 활동이나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원센터나 이제 활동가들이 좀 더 쉬운 것부터 쉬운 활동으로 접근을 해주고 쉬운 교육부터 제공을 해드려야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또 더 큰 활동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뭐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주도하는 마을 활동가 분들께서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의 의견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주민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고 아 이거 해야겠다라고 느끼실 때까지 물론 오랜 시간 걸리고 많이 답답한 시간이실 거지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와 토의와 설득을 해주시면서 마을 활동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얘기만 하게 됩니다. 저희 강원도 아무래도 제가 광역센터에서 나왔다 보니까 좀 자치센터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광역센터 하나에 18개 시군 중에 이제 춘천과 삼척을 제외한 자치단체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통체를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힘을 써주셔서 자치센터를 개소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마을 지도 만들기나 뭐 마을 아카이빙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뭐 우수 사례로 마을 지도를 많이 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서울의 뭐 대표적으로 꼽힌다고 말할 수 있는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마을 지도를 그려왔었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저희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마을 자원조사라는 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모여서 마을의 지도를 그려보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부족한 자원 그리고 뭐 물적 자원만이 아닌 인적 자원까지도 다 그려서 좀 활용 방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많은 마을에서 좀 더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뭐 우수 사례집 같은 것들로 해서 뭐 어느 뭐 나비스 같은 곳에 게시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더 좋게 그러니까 더 많은 좋은 사례의 마을 지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은데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일 연구원께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름이 재밌지 않아요? 조영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 계시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똑같아요. 조영일 선생님인데 그분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딱 맞지 않아요? 이름이 0, 1 바이너리고 그래서 전산 소장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막상 본인은 동문과를 나와서 컴퓨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동문과 하시다가 어떻게 컴퓨터로 전향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0이지 않고 바이너리야 이름이 비트라고 비트 그래서 근데 참 재미있게 한 생각 보내셨습니다. 마을 공동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밌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관광 두레의 어원이 뭘까 하고 보시면은 그 두레 안에 두루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둘레라는 뜻도 있고 또 두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둘레 하면은 이제 서로 일을 하는 거. 두루다 보면은 경계를 지어 놓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어디까지가 우리 마을이지 했던 것처럼 그 마을 안에서 두레 하면서 두레 짝이라는 과정이 일 순서를 짜는 거죠. 모여서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그런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둘레 누구네 집 논을 먼저 해줄까 하는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것 갖다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일의 분배, 그다음에 소득의 분배 같은 것이 또 하나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되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두루라는 단어입니다. 두루 포용이죠. 포용. 어느 누구도 혜택에서 치우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할 능력이 혹시 상실했더라도
또는 일할 남자가 없더라도 나 혼자 살더라도 애 혼자 살더라도 노인 혼자 살더라도 그분들도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두루 품어주는 그런 의미들을 이 두레라는 관광두레라는 단어가 이제 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 옛날에 그렇게 마을 리더 교육을 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하는 가장 아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사회혁신이고 사회적 경제입니다. 실제 그 일을 춘천에서 사회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리빙랩 사업들을 갖다 많이 펼쳐는 현장의 경험자 박승환 센터장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춘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춘천에서 따라왔습니다.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환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 정보협력 포럼 준비를 위해서 기획단 회의를 하는 회의가 저희 센터에서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민 박사님하고 이 박사님이 잠깐 와봐 그러더니 우리 여기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 보아도 좋겠어.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알겠다고 했고 그래서 와 보니까 지금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게 좌장을 중심으로 해서 셋 이렇게 돼야 되는데 셋 넷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뭐 대신 부담은 없으니까 저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비스 사실 솔직히 말씀해서 나비스 처음 들었어요 그때요.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박사님 소개시켜 주셔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혁신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좀 이제 맞춰보다 보니까 그쵸, 사회혁신이 무섭죠. 사회도 들어가고 혁신도 들어가니 되게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문제들,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교통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나 또는 이제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필요하면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드러나지 않는 필요, 요거 발굴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사회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용자로서 이 사회의 주체, 뭐 주민도 좋고요, 시민도 괜찮고 공동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해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은 되게 큰 문제들, 뭐 기후 변화나 또는 이제 감염병 같은 문제들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전 세계가 똑같은 솔루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현실화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지역의 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누군가 되게 이거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솔루션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저걸 받아들이고 이거는 빼고 우린 저렇게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고 저 지역에서는 저렇게 해봤는데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카이빙이나 뭐 이제 아틀라스나 이렇게 맵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혁신에서 되게 중요한 사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나비스의 이런 플랫폼들이 사회혁신하고 되게 많이 연동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아카이빙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쌓여져 있는 출간물 또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생각하고 마을 지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건 종이건 뭐 어디 화면이건 간에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뭔가에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인 어떤 맵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아카이빙, 매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시각화된 게 아니라 저게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떻게 쓰일지 사실은 되게 모르는 거거든요. 되려 아키비스트나 이 맵 빌더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열려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사회적인 과정이고 개별화된 과정이고 되게 정치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이야기가 담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카이빙 한다 그럴 때
뭐 무슨 아주 가까운 돌봄 그 경험 보고서 임혜선 대표님 이제 발표하셨던 그런 것들 보면 이야기가 담겨지고 의미를 포착하게 되잖아요.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를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는데 다른 사람,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거, 이거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 속초에 순댓국집이 어디 맛있는데 이거 같이 나누면은 뭐 좋아지겠는데, 뭐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각각의 쓰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치적이게, 어떤 때는 사회적이게, 어떤 때는 진짜 가치 중립적이게 쓰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도 이제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데, 대부분 이제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업을 쌓아서 의미를 전달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는 커먼즈 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영업을 좀 하면 네이버나 그 검색창에 커먼즈 필드 춘천을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업별로 쭉 아카이빙된 이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셔도 좋고, 옆편에 보면 커먼즈 맵이라고 있거든요. 그 맵을 들어가 보시면 춘천에서 했던 리빙랩 사례들이 쭉 다 정리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했고, 누가 했고, 어디서 했고, 결과가 어땠고 하는 것들이 쭉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 의미를 전달하는, 스토리를 담은 아카이빙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일들도 좀 해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춘천이 물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원수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춘천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 1.8배 정도 되는데 물환경 때문에 규제되는 지역이 한 18%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네와 지역들이 개발이 전면 금지되거나 부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자 해서 물 관련된 프로젝트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암호에서도 모두 해보고 했는데, 작년에 공무원분들이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의암 호반으로 못 나가고 춘천에 있는 도심 하천의 데이터들을 청소년들과 같이 수집하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뭐 의도적인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탁도, 온도, 그 다음에 pH 요 세 가지 데이터 셋만 핸드폰으로 전송시켜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한 500여 개 데이터 세트를 한번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던 과정에서 이거 좀 더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청소년도 그렇고 시민참여단도 그렇고 나무 도시숲, 도시 수목 데이터들을 같이 만드는 일들을 해서 춘천 트리맵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그거 나올 텐데, 이렇게 프로젝트 페이지로 돼서 지금 시에서 가지고는 28,000번의 데이터와 시민들이 직접 수집한 한 1000여 번의 데이터 셋들을 올려놓고 그걸 이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만드는 거랑 의미를 아카이빙해서 보여주는 거랑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거랑 완전히 좀 다른 측면의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해보면서 느껴진 게 어떤 거냐면, 앞에서도 이제 재미와 의미 말씀하셨는데, 재미가 없으면은 일단 후속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되게 힘을 많이 들었던 게 커먼즈 맵이라고 하는 리빙랩 아카이빙했던 그 맵이었거든요. 이것만 잘 있으면 홈페이지 없어도 되겠다. 문제 해결 과정이 다 여기 있고 이게 레이어드 되면 홈페이지 필요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참여자분들께 좀 올려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잘 안 돼요. 거긴 올려야 될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했고 누굴 만났고 뭘 했고 뭐가 나왔고 하는 거 정해져 있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의미는 있는데 그다음에 본인한테 유익한 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정해진 시간도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춘천에 7개 도시마천이 있는데 그 하천 아무데나 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니까 어떤 친구는 하루에도 4번씩 나와서 측정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미가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직접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함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미가 들어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는 저희가 이것도 아카이빙이나 뭐 이제 이런 매핑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돌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하나로서 이제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좀 연결돼야 되지, 좀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지원해주고 뭔가 해보라고 만들어주기만 하니까 잘 안 돼서 이렇게 요 웹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컨텐츠, 요새 컨텐츠라고 그랬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효자동이고요. 강원대학교 인근에 있는 동네고 지금은 학생들이 다 서울에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자치촌이 다 망가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자취집을 운영하셨던 할머니 분들하고 그런 과정을 잘 모르는 청년들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만 하는 이야기들을 웹에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서 효자동 하숙집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시리즈 보시면 재밌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마을 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마을이란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활동가들만 마을이란 말 쓰거든요. 뭐 동네란 말도 이제 잘 안 씁니다. 우리 단지, 우리 라인,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아직도 마을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해는 맥락은 이해되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이해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카이빙이나 이 매핑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보를 교류하고 또는 이제 의미를 찾고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이 과정의 방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비스 전 너무 좋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플랫폼이면 그냥 채널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쓰는 사람, 올리는 사람, 또 이거 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사람, 이게 다 이 안에 바글바글 돼야 되는데 그냥 누구 올리는 사람 있고 보는 사람만 계속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들은 좀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잘 되고 있고 되게 유익한 점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태 아마 이제 궁금한 4명, 이렇게 3명 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왜 하필 이재용 박사님을 맨 뒤에 앉았을까 하는 고민을 드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재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왜 그 이름이 꼭 필요했던 게 야,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네! 하면서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재용 박사님은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연구합시다 하는 그쪽에서 이제 이재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좀 잘 재밌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이재현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분들처럼 어떤 현장에서 밀착된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고 제가 다뤘던 가장 작은 단위가 시군구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내가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중간에 그 뮤직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우개가 제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려가지고 참 지금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에 이기원 교수님하고 저는 토크쇼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기원 교수님하고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했을 때 그때 경험을 한번 소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그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균형의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박사들이 균형의 파견을 가게 되면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정책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주된 업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사업부서로 옮기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업부서에서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사업이 생활 SOC 복합화였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였는데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시설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우연치 않게 보셨는지 연구 다 해놨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바로 사업부서를 갔는데
저보고 그 계획서, 지자체마다 계획서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저보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년에 30조래요. 저는 형 단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1,000만 원도 제가 이렇게 인출해서 본 적도 없는데 30조라는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저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 지자체가 이렇게 뿌려라 이런 미션을 받았는데, 제가 학위를 받고 취업 시장에 나섰을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가 하나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원형 탈모가 2군데나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전 이게 생활 SOC 복합화, 그냥 SOC 사업들은 많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공간 안에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게 해서 그 안에서 생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복합화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과의 어떤 계획 수립의 어떤 가이드라인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공간 정보를 많이 다뤘던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는 GIS를 한번 이용을 해서 어떤 그간의 지자체에서 있던 시설물들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입지 선정할 때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국 이제 시군구 단위로 해서 다 그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 그 지자체에서 원하는 그 입지마다의 어떤 중복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기능을 제가 분석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지자체에 보내고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 바랬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축한 그 정보에서는 시설의 위치나 기능 이런 건 있지만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의견 수렴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이런 걸 계획 속에 담기를 바랬는데, 아쉽게도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관에서 주도하는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조금 더 발전되는 설문조사, 이 정도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이 계획에 참여는 하고 싶지만 시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마을 지도 만들기 이런 기법을 적용해서 해봐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더 많은 주민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보다 그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참에 마을 지도라는 그런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주민자치, 지방자치 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주도의 어떤 계획 수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카이빙에 대해서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2008년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대학원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의 유학간, 교토대학으로 유학간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후배들 다 모아가지고 피막골 가가지고 지도를 크게 하나 출력해서 줄자로 길이 다 재고 거기마다 포인트 다 정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고, 왜 그걸 일본에서 하냐고, 피마코를. 아니 여기서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들어보니
피마골이 이제 재개발돼서 완전히 옛 모습이 다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일본이 관심을 갖고 그 자료를 기록하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일본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왜 자기네 나라만 신경 쓰지 왜 남의 나라까지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갖고, 어차피 저는 그 당장의 생활비가 궁핍하다는 시절이었으니까 뭐 알바도 생겼겠다, 뭐 기분 전환할 겸 피마골 가서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으로 다 기록을 남겼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카이빙의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과연 피마골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까 하고, 좀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개인이 수장했던 일부 그 사진 몇 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그 예전에 하드 드라이브가 집에 있어서 그걸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찾아서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게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서울시 한번 기증을 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거의 다 썼습니다. 꼭 얘기를 또 들어보실 분이 이렇게 프로에 계셔가지고 그건 뭐 이해수 대표님 잠깐 이렇게 드신 말씀에 대한 하나 부탁드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우리 송미 대표님의 남편께서 열심히 지금까지 메모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분 얘기 좀 들어보고 마이크를 제가 좀 드릴까요? 네, 저도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마을 만들기, 어쨌든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재미있었고 많이 배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관을 대신해서 계획서를 써주는 일이 주업이긴 한데 현장에 나가서 사실 많이 드는 의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박정환 센터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마을이라는 개념, 주민이라는 개념은 유동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틀에 딱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충돌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그 작은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과로 계속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공동체 일들이나 어떤 아카이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여자의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성과에 이제 일단 어떤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걸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결과물 어떻게 나와야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쭉 작은 시도가 쭉 이어져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 시도 자체가 성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업무와 무관하게.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돕는 기관들이 좀 많이 더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많이 참여 못하지만 사회혁신센터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재밌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고 싶은데 시민의 일환으로 가기가 참 힘들어서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지역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주변의 지인들하고 하는 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이런 분들한테 더 가중하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플렉시블하게 좀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오늘 이제 교수님도 대표님도 그 현장에서 평가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이 좀 평가받는 것보다는 시도할 수 있는데 응원을 해주는 역할로서의 행정과 연구기관이 좀 조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센터들이 있고, 아까 공동체지원센터 연구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실행되지 않는 것들을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지자체의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강원도에서 큰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사회혁신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광역의 센터들, 다양한 지원기구들이
인접 지자체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광역 기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만 딱 이렇게 하지 않고 광역 기능을 가져서 넓게 보면은 지역이 연대할 수 있는 도단위의 지역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많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대원 박사님도 균형발전과 김재원 박사가 계시는데 오늘 교육 여러 얘기 들어보셨는데. 네, 그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을 저도 강원도에서 할 때마다 잘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용도 상당히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현장에 아주 적절한 내용이었고 특히 이제 사회자님은 저희가 뭐 강원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패널들이 아주 적정하게 선정이 돼가지고 훌륭한 말씀들을 잘 들었고요. 그 아카이빙 저도 이번 기회에 좀 공부를 하고 또 책도 봤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보면 지역의 매력들을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매력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아카이빙이나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더 그 중앙에 있는 분들이 쉽게 보고 그 마을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볼 수 있는 좀 플랫폼들이 많이 좀 홍보되고 그 알려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일을 하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마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의장님까지 시간 추가됩니다. 저도 6시 전에는 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섭섭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늘 저 인사말을 했듯이 제가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데 지역혁신이라고 하는데 지역 유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니까 최소한 지역 유지는 되겠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혁신협의회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를 좀 많은 고민을 했고 오늘 발표하신 거 토론해 주신 거를 한번 저희들이 스터디를 좀 해보겠고요. 제가 그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싫은 말이 하나 딱 생겼어요. 사람은 태어나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가 된 것 같아요. 모두 서울로.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면 지방으로 보내고 말은 서울 못 보내겠죠.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우리 학생들조차도 제가 매일 그 서울로 가지 말고 그냥 춘천에 좋은 그 회사 취업하라 해서 이제 춘천에 좋은 회사를 그 방문도 시키고 좋다 하는데 막상 가겠냐 안 가겠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그 독일 아인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건 공대죠. 아인 공대에서 했는데 거기 제가 같이 공부하던 한 녀석이 그 기계공학을 박사기를 하고 그냥 조교로 눌러 있더라고요. 그 정도 스펙이면은 걔는 뭐 벤츠라든가 이런 충분히 갈려는데 니 왜 안 가느냐 했더니까 자기는 아인에서 태어났고 아인에서 자랐고 교육을 받았고 자기는 아인에 있는 기업체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몇 년 그 조교하다가 중소기업 가더라고요. 이게 독일의 그 경제 중심 핵인 그 중소기업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나 싶은데 좀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참 했는데 앞으로 지역 문제도 있지만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발전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이제서 마을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교육을 나중에 수료식할 때 우리 수료생들이 한 얘기가 하나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요. 몰랐습니다. 예, 이 친구들 얘기는 오늘 우리 커뮤니티 매핑이나 이거 가장 연결됐었던 것이 저 1년 전에 교육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마을에 아무런 자원도 없다고 투덜댔었는데 1년간 교육을 받고 나서 본 것은 뭐냐면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자원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게 그때 수료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그 널려 있는 자원들을 깨닫는 그런 커뮤니티 매핑을 깨닫는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이름도 매우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제 이름이 어디나 다 나옵니다. 무엇을 기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속초 포럼 댓글 이벤트의 선정자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또 역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요. 김누리 당첨됐습니다. 김누리 박수. 온라인. 그 다음에 2번 사회적 협동조합 한들산들. 3번 고래. 술고래인가 봐요. 자, 4번 백은승. 5번 고기현인지 지현인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지현. 6번 솜사탕. 이러다가 오징어 게임 나올 것 같은데. 7번 어항 어촌 국내 여행 TV. 8번 푸른. 9번 민트. 10번 오리온. 자,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요망한데요. 나비스고요. 골뱅이하고 kimac.or.kr kimac.or.kr 그 유튜브 닉네임, 댓글 내용,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댓글창에 재공개할 예정이랍니다. 자, 이걸로 토크 콘서트였는데 어떻게 보면 토론 콘서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첫 경험이고 오늘 재미있는 시간이 됐었기를 바라면서 제 마이크를 우리 이현 수석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